안녕하십니까. 부수해설과 자원풀이. 오늘은 풀초, 범호, 벌레충, 피혈, 단일행 5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초. 이 풀초자는 어떤 글자의 윗부분으로 갈 경우는 이와 같이 쓰면서 풀초머리라고 하죠. 풀초머리. 이 풀초부는 싹이 나는 모양을, 싹이 돋아나는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새싹이 이렇게 나죠. 땅에서 이렇게 나는데, 이것을 변형시키면 이와 같이 쓰고 쌍날철이라고 하죠. 쌍날철. 따라서 이 풀초부는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싹이 났다, 쌍날철, 그 다음에 이 두 자가 합쳐지면은 풀초, 쌍날철, 풀초 또는 풀초머리, 그리고 싹이 하나 더 있으면 쌍날철자가 세 자가 모이면은 풀회. 그 다음에 이 쌍날철자가 네 자가 모이면은 풀이 많다고 해서 풀우거질망. 이와 같이 풀우거질망자가 되는데, 이 풀 속에 만약에 태양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태양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을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 속에 풀이 우거졌는데 그 속에 태양이 들어가면 이것이 없을막 또는 아닐 모자가 되는데, 조금 변형시키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여기 이 없을막 아닐 모자인데 여기에 태양이 밑에 또 들어가면은 저물모자가 돼요. 저물모. 그 외에도 이와 같이 이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글자에다가 이 밑에 흑토자가 들어가면은 묘지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마음 심자가 들어가면 사모할 모자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힘력자가 들어가면은 모집할 모자가 된다. 모집모. 이와 같이 계속 정체시켜 가면서 한자를 확장하여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 풀초자는 어떤 글자의 그 위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러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가거나 또는 이 아래 밑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풀초 머리에 일찍 조자가 들어가면은 풀초자가 되는데, 풀이 이제 이렇게 땅에서 나면은 처음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처음초. 그러면은 처음초라고 하면은
이 처음 초자가 있는데 이와 같은 같은 뜻을 또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문을 만들 때 처음 이렇게 기한을 하는 것을 초안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초안이라고 할 때 이 처음 초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 풀 초자를 쓴다. 초안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처음이라고 하는 뜻을 풀 초자가 또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풀초 머리에 물낙자가 들어가면 이게 떨어질 낙자인데 꽃이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은 이 꽃화자를 쓰면은 낙화가 되겠죠. 낙화. 이게 꽃화자니까 낙화. 꽃이 떨어져서 거기가 열매가 이렇게 되는 것을 낙화생, 땅콩이라고 하죠. 땅콩. 낙화생을 땅콩이라고 하는데 또 땅콩에서 이 기름을 자르면은 낙화생유가 돼요. 이와 같이 하면은 이게 이제 기름유자니까 낙화생유라고 하면은 땅콩 기름을 낙화생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낙화라고 하는 것이 낙화유수, 흐를 유자, 꽃이 떨어지고 물이 흘러간다. 이것을 낙화유수를 묶어서 남녀 간의 정을 낙화유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면은 풀초 머리에 가운데 앙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꽃뿌리 영자다. 물론 꽃뿌리 영도 되고 영웅 영도 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 꽃뿌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꽃뿌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꽃의 어떤 땅 속에 있는 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꽃뿌리라고 하는 것은 꽃을 만약에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암술이 이와 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암술 옆에 이제 수술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는 이제 꽃잎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꽃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꽃대 밑에 이제 이렇게 꽃이 뭐 이렇게 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꽃대까지 요 부분을 꽃뿌리라고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영자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범호. 범호 부자는 범의 그 껍질, 호피라고 하죠. 이 호피 해가지고 호피, 이 가죽 피자인데 그 호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상형 문자다. 상형 문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범호부에다가 요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범호음이라고 하죠. 범호음. 범호음이라고 하는데 이 범호음자에 이 다리를 그려 넣으면은 이게 이제 범호자죠. 범호. 이것은 범호음이고 다리를 그려 넣으면은 이것이 이 범호자가 된다. 우리가 이제 호랑이라고 할 때 범호. 그 다음에
범호부에 어떤 글자가 또 있냐 하면은 처자가 있는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고처 또는 머무를 처, 그 다음에 처방할 처, 처리할 처,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역시 호랑이가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무른다고 하면은 호랑이 곁에 머물면 호랑이를 잡든지 아니면 내가 도망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처방할 처, 처방전이라고 할 때도 의사가 처방할 때 처방전이라고 이렇게 쓰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처서다. 처서. 뭐 여러 가지 그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처녀. 처녀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데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를 처녀라고 하는데 처방하는 방법은 시집을 보내는 것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범호부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포로로자가 있고 포로 포로로자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르짖을호. 호랑이가 이제 크게 소리를 내서 이제 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짖을 호자가 또 있죠. 이렇게 하면은 부르짖을 호자인데 요것만 왼쪽만 있어도 부를 호자예요. 부를로. 그 호랑이가 소리를 낸다, 부르짖는다 해서 부르짖을 호. 이렇게 공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벌레충. 벌레충 또는 벌레회. 벌레회부 또는 벌레충. 이 벌레충자는 그 살모사의 그 모양을 본떴다 해서 살모사 뱀이죠. 이렇게 하면 이게 뱀 모양인데 이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상행문자이다.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리고 벌레충 했을 경우는 벌레는 이 번식을 많이 알을 많이 놓고 까고 이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자를 써서 많다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 벌레충자에 원래 벌레충자 이렇게 쓰는데 벌레충자의 속자이다. 속자. 벌레충자의 속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벌레충부에 이 한자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알아보면은 여기 벌레충자에 이 공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진해송자가 돼. 진해송.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슬자가 되고 요즘은 뭐 이거 없지만 옛날에는 이가 많이 있었죠. 이슬. 그 외에도 이렇게 하면 이제 벌봉자가 되고 벌봉.
벌봉. 그 다음에 구더기저. 뭐 이와 같이 해서 이 벌레 부에 이 한자는 굉장히 많다. 특히 이 풀초부와 이 벌레회 부에는 한자가 많다. 이 지구상에 이 초목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자가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벌레도 이 동물, 이게 동물충도 되니까 벌레충, 동물충, 벌레회부 이렇게 되니까 이 지구상에 동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벌레도 많고, 그래서 여기 관련된 그 해당 부의 한자도 많다. 이 모기문, 구더기저, 모기문, 구더기저.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물이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는 것은 칩거라고 하잖아요. 칩거. 이게 칩자가 칩거할 칩 또는 잠잘 칩자가 되는데, 칩거하다, 숨는다는 얘기예요. 칩거하다. 칩거한다고 하는 것은 숨어서 산다 이 말이니까, 숨어서 산다, 칩거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칩거하는 이 살거자인데, 칩거한다고 하는 것은 동물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굴이나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겨울잠 자는 거죠. 그런데 요 칩자는 이 벌레 충자가 밑으로 가 있어요. 대부분 변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요 밑으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좌우측으로 이 벌레 충자는 제부수자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좌우 밑에 어디든지 위치할 수 있는 한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혈. 피혈자는 그릇명, 그릇에 이것은 이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휘생의 피를 뜻해요. 휘생의 피. 요거는 그릇, 요거는 휘생의 피. 그러니까 이 두 자를 합쳐서 이와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문자이다. 회의문자다. 뜻과 뜻이 같은 것을 더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몸에도 피가 있는데, 그 혈관이라고 하지, 혈관. 이 관자는 대롱관자인데 혈관이라고 이렇게 써요. 대단히 중요하지. 피가 우리 이 몸을 이렇게 항상 신진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피혈. 그 다음에 이제 이 피혈자를 형태소로 해서 만들어지는 단어는 무수히 많다. 몇 가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혈관, 그 다음에 혈전, 혈전이라고 이 싸움 전자를 쓰면은 피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전해서 이 막의 전자를 쓰면은
요거는 이제 마개전자예요. 마개전. 그래서 피가 굳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피가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군데서 굳어버리면 그거 이제 혈전이라고 하는 거죠. 한자 용어이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혈맹이다. 혈맹. 피로 맺어진 그 관계. 혈맹이라고 하죠. 이 밝을 명자에 그 명자가 들어가면 이와 같이 혈맹이라고 한다. 혈맹. 혈맹.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뭐 혈로라든지 그 다음에 혈루 그 다음에 뭐 이 피혈자로 들어가는 혈맥 등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위로 가는 경우, 이 피혈자가 위로 가는 경우가 또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무리중자. 이것이 무리중자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무리중, 많다 이 말인데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군중이라고 하면 무리군, 우리가 군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유세하고 선거 유세하고 이럴 때는 이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모인다. 이렇게 할 때 군중이에요. 무리군, 무리중. 특이하게 이런 경우는 피혈부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죠. 대부분 이 피혈자는 이 그렇다고 이제 피를 담는 희생의 피이기 때문에 어떤 글자에 대부분 밑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위로 가는 경우다. 이거 이제 참고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 단일행. 단일행부라고 하는데 갈행, 단일행, 행할행, 그리고 항열항이라는 뜻이죠. 항열항. 항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벨, 이걸 뜻하는 건데, 뭐 형제간에 항열이 같기 때문에 이름도 돌림자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항열인데, 이 글자는 요 왼쪽에 있는 것은 척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촉이에요. 촉. 그래서 척이라고 하는데, 척은 이것은 왼발이 되고 촉은 오른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왼발, 오른발 똑같은 발이기 때문에 두 자를 더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역시 이것도 회의문자이다. 회의문자이다. 뜻과 뜻이 같은 글자를 모아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일 행자는 모양을 그대로 보면은 이 네거리를 또 뜻하게 돼요. 네거리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그런 경우는 상형문자지. 그래서 이 회의상형 또는 상형회의문자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이게 회의문자다, 상형문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네거리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도 하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 단일 행자에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홀규자가 들어가면 이게 거리 가자가 되거든요. 거리가.
근데 거리는 거리인데 사실은 좀 넓은 그런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이 사거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거리가, 그 다음에 여기 삼수변에 물이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물 퍼질련. 자, 물이 이렇게 퍼지면 넓어지겠죠. 이렇게 그 공간이 넓어지고 커진다,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내거리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면 물이 퍼져서 좀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이런 뜻을 갖는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자가 들어가 버리면은 관아라든지 관아, 좀 집이 커요. 그 다음에 관아아 또는 마을이라고, 마을아, 이렇게 우리가, 마을도 좀 동네가 좀 큰 동네를 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단일행부에는 그렇게 한자가 많지는 않은데 이와 같이 몇 가지를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실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행할 행, 실천하다, 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는 것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소지이, 내가 무엇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지극하게 이를지 그것을 지극하게 해야 된다, 이 극자죠. 아는 바를 알고서 그것을 지극하게 행하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말하기를 정성을 다한다. 여기 우리가 아는 바, 알고서 그것을 지극히 실천하는 것을 말하기를 정성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행할 행자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장을 하나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6회과 이어서 7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